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사는데 불편함, 그렇고 또 미국 배우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셔야 할 때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총 한 5가지 되니까요.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만약에 미국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알려드린 것들을 결혼하시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배우자 될 분과 상의하셔서 결혼을 하셔도 후회가 크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의 총 집합을 알려주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6가지, 7가지, 5가지를 엑기스를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사랑이면 되지, 뭐 결혼하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는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좀 심합니다. 이 개인주의가 2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나는 개인주의야 이런 성향의 개인주의가 있고 극강의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극강 개인주의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진짜 개인주의가 있고. 근데 이 2가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보통의 미국 남편, 미국 아내가 둘 다 일을 할 경우에는 조인 어카운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퍼레이트 개인 어카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극강의 개인의 남편을 예를 들어서 만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남편이 이제 수입이 있겠죠? 그 남편의 수입이 있는데 아내에게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면은 미국 사람들이 특히 마인드가 뭐죠? 개인주의 성향과 자주적인 사고방식이죠. 성인이면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만 18세 이상이면 나구나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바로 낳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제 문화에서 개인주의, 미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공부 가르치기보다는 미국 사람의 양육 방식의 첫 번째 주관이 뭐냐면 독립심이에요. 인디펜던스이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기가 있든 없든 만 18세 이상이면 무조건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하지 않고 뭐 아기를 본다거나 가사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미국 사람 남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미국 사람인데 결혼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아까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것도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그 남성분과 아이를 낳고 나서 아기를 낳기 전에 내가 수입이 없을 때도 경제적으로 진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생활비를 쉽게 얘기해서 생활비를 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상의하시고 심지어 정말 거짓말 아니고 문서로든지 오디오로든지 남겨놔야 합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있어서 법원에 가서 헤어지게 된다 해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비를 줘야지 내가 아기를 키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나는 아기 낳고서 당연히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는 마인드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교사 자퇴도
12주 이상 그 육아휴직을 못 내고 12주 동안 육아휴직을 내도 월급이 한 푼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스쿨 디스트릭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되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소득하고 저축한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아니면 그냥 둘이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고 싶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만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의 절차 과정이 시작이 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민희, 홍상수 부부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외도를 해서 헤어지게 됐을 경우에, 아내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잡아도 난 이혼하기 싫어, 외도하겠어도 이혼하기 싫어, 이렇게 붙잡으면 이혼이 진행이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부 둘 중에 한 명만이 클레임을 리걸 콜트 법원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도 벌써 이혼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혼 클레임을 넣었다, 그렇게 되실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그 사람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클레임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혼 과정이 1단계 갈 때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그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법원에 가서도 그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여러분도 당장 고용을 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모르게 고용을 해서 이혼 절차 과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벌써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진짜 분명하게. 이거는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둘 중에 부부 한 명이 이혼 클레임을 넣어도 벌써 이혼이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이혼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엄마가 키워, 아빠가 키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누가 키우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부부가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이혼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시간이 되는 시간이 월부터 금요일까지야. 그럼 나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내가 아기를 데리고 있고, 남편이 시간이 되는 시간이 토요일이야. 그럼 남편 토요일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월수금이 시간이다, 그럼 난 월수금, 남편은 화목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기가 있어서 정상적인 부부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부부가 합의 이혼을 했을 때는 누가 키운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같이 키운다예요.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기 전이든 같이 키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지, 이 사람들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혼을 하셨는데, 남편도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는데 400불을 내고, 여성분도 400불을 내서 공동 육아를 책임을 지는 거죠. 부부로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역할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여성이 키운다, 남성이 키운다 이런 말 자체가 오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합의 이혼해서 정상적으로 헤어진 부부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내가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정말 요즘에 되게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사는데 비전이 없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돼요. 근데 비전이 없고 하고 싶은 뭐 꿈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런데 그냥 난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서 아기 낳고 살래, 그러면은 오시지 않는 게 나아요. 오시지 않는 게 나아요. 산후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뭐 가자마자 뭐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사는데,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뭐 옆 동네 맨날 가서 뭐 놀 것도 아니고, 정말 독립적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가지고 당당하게 친구들을 사귀고 동료들을 사귀고 영어 스피킹도 잘하고 리스닝도 잘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민을 가서 직업을 가질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실지, 그 직업을 가지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쌓아 나가셔야 해요. 비자를 할 때 어떻게 차근차근 비자를 갚는 것처럼.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은 오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지금은 뭐 미국 교사를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저도 심하게 산후우울증이 와서 약도 복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전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근데 그냥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서 살 거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시면 진짜 오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인생 정말 조언입니다. 하고 싶은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될지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마음의 병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친구 사귀기인데, 친구 사귀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한인교회 가거나 그러지 않거나, 뭐 아이가 있어서 아이 엄마들 만난다 그런 게 아니면은 친구 사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게 힘들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뭐냐면,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한국이랑 다르게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수당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고 그 점이 되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100불, 200불, 300불 이런 식으로 아동수당, 육아수당, 보육수당이 나오고, 보육수당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데이케어, 어린이집 비용을 말하죠. 미국의 어린이집 비용, 저희 송일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일 가까운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이용했는데 거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되는 거는 정말 저소득층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 근데 저희는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전액 지원이죠. 그렇죠?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커버가 완전히 100%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이제 7번째 말씀드리면, 소아과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2,000원이죠. 약도. 미국에서는 약 같은 경우에 그것의 10배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골드 레벨이 아니면, 인슈런스가 아주 그 최상급 등급이 아니면 코페이먼트도 $30, $60 내고, 그리고 의료 진료를 받고 나서도 기본으로 100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처럼 얘가 기침하네, 데려가서 항생제 약 좀 먹여야겠네 이런다고 해서 조금만 아파서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알아두셔야 될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항생제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 약을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줌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서 레보토리에 데려가서 실험실에 가서 얘가 진짜 박테리아가 몸에 있는지, 몸에 있을 때만 약을 주고, 바이러스가 있어도 약을 주지 않습니다. 약을 주지 않고 타이레놀이나 아이비프로핀을 처방을 해주고요. 반드시 몸에 박테리아가 있거나 심한 염증이 있을 때만 항생제 약을 줍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조금만 감기 걸린다고 해서 바로 약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배 아파서 병원 가도 한국에선 바로 약 주죠. 미국에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하를 가시게 될 경우에 한국에서는 뭐 5만원, 6만원, 10만원 아래죠. 미국에서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200불이 넘어갑니다. 보험이 아주 좋은 골드 레벨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송은이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5번을 연속으로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1,000불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인슈런스가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돈을 모아두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시는 게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사시는 게 천국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데는, 영유아 자녀들한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이 다해. 이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게, 미국에서는 이제 letter of recommendation이라고 씁니다.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를 말씀드리는데요. 주변 친구를, 미국 사람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추천서를 직장을 갈 때, 이동을 할 때, 직장에서 이직을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을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그 사람들의 주소랑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3가지 3박자,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알아두시면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 거 적으면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커트라인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5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7, 8개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 배우자랑 살 때 알려두셔야 될 점,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사신다고 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 알아두시면 좋을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래요. 정말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리서치를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미국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 건데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녹음을 하거나 뭐 문서로 그 사람이 사인을 받던가 각서를 진짜 받아서 기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냐, 이혼을 살으실 주가 이혼에 대한 법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클레임을 넣어도 바로 이혼의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닌지 인터넷으로 변호사에게 무료로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용을 꼭 하셔서 미리 알아두시고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미국효자 엄마 장하나였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